국내 기업들 좀 뭘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테슬라가 만약에 밀어내기 판매 전략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면 이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을 마련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봤던 데이터 중에 결국엔 2차 전지 혹은 전기차에서 낮은 영업이익률을 그렇게 많이 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커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제가 5월 중순부터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드렸던 컨셉은 뭐였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계속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가 바로 ESS 에너지 그렇죠. 저장 장치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처럼 원하는 대로 그 기계를 돌린다고 해서 에너지원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혹은 햇빛이 비쳐야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디다가 가둬두고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필수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규모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었기 그렇죠? 때문에 반응을 하지 네. 못했지만 테슬라도 ESS에서 어느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높은 성과를 지금 보여준 상황이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지금 ESS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사진을 좀 보면 배터리 이팩 행사 이벤트에서도 사실은 이제 LFP라든지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다뤘는데 부스 한쪽에서는 ESS도 LG 솔루션을 갖고 와서 시연을 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테슬라의 ESS, LG 솔루션의 ESS 연결을 지어서 꼭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큐셀도 미국 개발사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뽑아도 그거를 가둬둘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 건 없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에너지원을 한 곳에 모았다가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 남쪽에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너지원이 필요한 곳은 그 남쪽 주변이 아니잖아요. 기흥, 시흥, 용인 반도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이쪽으로 또 당겨 오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전력, 송배전. 전선, 송배전도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저는 또 다른 수혜도 이쪽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떻게 보면 ESS는 2차 전지 혹은 전기차에 대한 기능도 하지만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또 다른 또 수혜 섹터가 아닐까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5월달에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렌텍의 사업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렌텍은 이 배터리팩 케이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이제 매출을 내냐? 휴대폰 케이스 혹은 휴대폰 배터리팩 이쪽인데 시장에서는 뭘로 더 익숙하냐면 전자담배, 릴로 이제 익숙하다 보니 전자담배가 상용화돼서 수요가 늘어날 때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한번 쫙 깔리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라인 2개를 이제 깔았고 그걸 통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전체 매출의 6%밖에 안 됐었던 이 배터리팩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공급처가 어디냐면 LG전자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장 큰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LG를 지금 고객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의 말에 공감이 가셨던 밴드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마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없으신 분들도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몇 개 없지만 봐야 할 종목분들은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건 또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아마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5G 통신 부품주에 엮였어요. KMW, 뭐 RFHIC 이러한 기업들 오이솔루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5G 관련 기업이었다가 최근에는 따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ESS 장비 쪽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전체 매출에서 60%에 달하는 매출이 ESS 에너지 장치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플루언스라고 하는 기업도 분기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에너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생각을 해보면 수주잔고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난 1분기에서 24년도 2분기에 이 늘어나는 속도가 갑자기 확 뛰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AI 생태계에 따라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지원하는 만큼 이 ESS 에너지 장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주 잔고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 인곳을 고온으로 녹여서 특정한 틀에다가 압력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건데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냥 틀에 놓고 알루미늄 인건 놓고 그냥 쾅 찍어내는 거예요. 네, 다이캐스팅. 네.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다이캐스팅이라 그러고 플라스틱은 이제 사출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 일단 알루미늄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팩케이스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라서 아무래도 기존의 통신 부품을 했던 기술력도 있어서 이 배터리 팩케이스에서도 굉장히 또 높은 점유율을 앞으로 계속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오늘 장중에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죠. 좋은 얘기가 전국 나죠.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의 태양광을 깐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SDN 혹은 금얀그린파워처럼 굉장히 좀 작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좀 내기 시작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뉴스에 반응을 해서 좋지만 글로벌 시장까지 합쳐서 봤었을 때 신재생은 바이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세가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앉아서 내내 그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과연 정말로 연속성을 보일까 말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선 레이스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고 남았죠. 그 기간 동안 출발을 트럼프가 아무리 유리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연 노이즈가 없을까? 저는 충분히 노이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으로 좀 밀렸을 때 불편하지만 좀 담아내야 되는 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더군다나 오늘 밀려도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뉴스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라서 만약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면 신재생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끌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태양광만 하는 것도 이제는 안 좋은 것 같고 해상풍력만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특히나 해상풍력은 차트가 많이 깨졌죠. CS 베어링, CS 윈드 참 제 입으로 이 기업들이 나온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CS 베어링, CS 윈드, 해상풍력 참 좋을 거다라고 의견도 좀 많았었는데 일단 해상풍력도 많이 힘들어진 상황. 태양광도 사실은 펀더멘탈은 무너진 건 없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턴키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공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참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희한한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조금은 탄력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SK 이터닉스를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뽑아왔어요. SK 이터닉스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여기에 이제 태양광까지 다 하면서 ESS 에너지 사업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문 회사로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SK D&D에서 이제 부동산 쪽을 빼고 이제 에너지 쪽만 가지고 이제 나온 기업이라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ESS 에너지 이 두 개의 사업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출은 줄었죠. 매출은 줄었지만 앞으로 만약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만약 지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표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수주 잔고를 모두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수주 잔고가 5천억이라는 겁니다. 5천억. 올해 혹은 이제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 쪽들이 많아서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실적이 더 빠지는 것보다는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주 잔고 5천억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만약 수주 잔고가 더 쌓이게 되면 해외 매출까지 이제 잡히게 되면 수주 잔고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차트의 어떤 시작 출발점도 오늘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금양 그린 파워를 아까 앞서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었거든요. 근데 이 조정의 어떤 거래량이 실어서 밀리는 그런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가볍게 좀 튀어오르는. 근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S랑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같이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민간 사업 주도도 좋겠지만 정부 주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저는 당연히 굉장히 또 높게 지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이 낯설어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관심을 안 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과거에 좀 잘 나갔던 종목군들을 많이 안 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CS 베어링, CS 윈드, 참 이게 힘듭니다. 다시 올라오려면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참 문제 있나요? 저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 정도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나 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잡히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주가가 빠지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또 뭐 모르는 게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 모르는 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중소형주 중에서는 SK 이터닉스를 바라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서 서진 시스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강한 모습.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 서진 시스템이 이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려고 그랬거든요.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남아있는 사업부에서 자생할 수 있느냐?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취소가 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해줬다라는 것은 5월달에 기록한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저는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출발 지점부터 낮았습니다. 지점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닥권 대비 벌써 30%가 올라왔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 기업의 주봉을 놓고 보고 주봉을 놓고 보고 월봉을 놓고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이제 슬슬 한번 고개를 들어볼까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이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마감이 되면서 크게 올랐고, 오늘 미국장이 밤만 열리고 내일 또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 조정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을 참기가 힘들다면 저는 수주 잔고를 보면서 SK 이터닉스를 꾸준히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는 것도 이제는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